여러분, 요즘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완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빅뉴스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하나는 파이가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소식.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 시스템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파이 지갑이 ATM처럼 작동한다는 주장. 앱에서 파이를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과장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오해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추측에 불과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파이가 스위프트와 연결된다는 얘기. 여러분, 스위프트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은행들의 신경망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연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스위프트는 돈을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메시지만 전달해요. 은행 간에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얼마를 보내라는 지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파이가 스위프트와 연결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가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활용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통합할 계획이래요. 목표 시점은 2025년 10월 11일입니다. 이 날짜는 우연이 아닙니다. 스위프트가 완전히 새로운 ISO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마감일이 바로 그때거든요. 여기서 잠깐 ISO 2002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옛날 방식은 우편 엽서 같았어요. A한테서 B한테 $100라고만 적혀 있는 거죠. ISO 2002는 상세한 택배 송장 같습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목적, 송장 번호, 세금 정보, 추적 코드까지 다 들어가요. 은행들이 이 시스템으로 바꾸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실수는 줄어들고 비용은 내려갑니다. 사기 탐지도 훨씬 쉬워지고요. 그래서 파이가 이 표준을 따른다는 건 은행 시스템과 같은 언어를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완전한 통합일까요? 보도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활성화됐다, 파일럿 단계, 샌드박스 환경.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 개발팀이 실험실에서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ISO 형식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은행들과 지금 당장 연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도로에 나갈 자격은 생겼죠. 하지만 실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실기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면허증도 받아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파이는 지금 필기시험 합격 단계예요.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제로 은행과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오픈 메인넷입니다. 지금 파이는 폐쇄형이에요. 검증된 사용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죠. 은행들은 이런 닫힌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규모 KYC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 신원을 다 확인해야 해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규제 승인입니다.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 규제가 다르거든요. 하나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넷째, 은행들의 신뢰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선배 프로젝트들을 보세요. 리플, 스텔라, 헤데라. 이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실제 은행과 파트너십 맺는 데 수년이 걸렸어요. 리플은 미국 SEC와 법정 싸움을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5년 10월 1일 출발선이지 결승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확정된 사실이고 뭐가 아직 추측인지 정리해볼까요? 먼저 확실한 것들부터 볼게요. 스위프트는 2025년 10월까지 ISO 2002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건 공식 발표된 내용이에요. 파이 팀이 내부 파일럿을 활성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소스에서 확인됐어요. 파이의 프로토타입이 ISO 호환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도 있고요. 그럼 아직 추측에 불과한 것들은요? 은행들이 자동으로 파이를 채택할 거라는 얘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스위프트와 공식 파트너십이 맺어졌다는 주장. 확인된 바 없어요. 2025년 10월에 완전히 공개 통합된다는 기대. 아직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재 파이는 폐쇄해형 메인넷 상태입니다. 생태계 내부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요. 대규모 KYC는 진행 중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려요. 원래 2025년 1, 4분기 목표였는데 연장됐습니다. 2, 4분기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은행은 검증되지 않은 네트워크와 절대 연결하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준비와 실제 운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파이 지갑이 ATM처럼 작동한다는 주장.
최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파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샷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파이를 보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다.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그럼 정말 파이 지갑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은행 ATM 가서 카드 꽂고 돈 뽑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KYC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받아야 메인넷으로 코인이 이전돼요. 그 다음엔 사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포럼, 소셜 그룹, P2P 플랫폼에서요. 가격과 지불 방식을 협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을지, 은행 송금으로 받을지, 그리고 파이를 온체인으로 보냅니다. 구매자가 확인하면 대금을 보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옮깁니다. 거기서 원화나 달러로 바꾸고 은행으로 출금합니다. 보시다시피 단계가 많아요. 시간도 며칠 걸립니다. 수수료도 중간중간 빠져나가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안나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3년 넘게 파이를 모았어요. KYC 후에 1000개가 메인넷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거래 그룹에 가입했어요.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신뢰할 만한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1000개 파이를 50 USDT에 팔기로 합의했어요. 주소를 2번 확인하고 파이를 보냈습니다. 몇 분 안에 50 USDT가 지갑에 들어왔어요. 거래소로 옮겨서 현지 화폐로 바꾸고 은행으로 출금했습니다. 구매자를 찾는 것부터 은행 입금까지 이틀 걸렸습니다. 안나는 모든 과정을 스크린샷으로 남겼고 커뮤니티에 공유했어요. 이게 바로 파이 지갑 ATM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초기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간 모은 게 드디어 돈이 되는 거예요. 둘째, 가치 교환이 가능해지면 실물 경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현금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셋째, 거래와 전송이 늘어나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합니다. KYC 참여도 높아지고요. 넷째, 활발한 내부 경제는 외부인들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파이가 실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건 사기 위험이에요. 현재 P2P 시장은 규제가 없어요. 일부 구매자는 파이를 받고 돈을 안 보냅니다. 온체인 전송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 보내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가격 변동성입니다. 공식적인 글로벌 가격이 없습니다. 시장이 조각나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계속 들고 있으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위협도 심각해요. 12단어나 24단어. 복구 문구를 절대 누구한테도 공유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지갑 주소를 항상 2번 확인하세요. 오타 하나면 영구 손실입니다. 세금 문제도 있어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면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나라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하세요. 파이 앱 백서, 공식 업데이트를 꼼꼼히 읽으세요. 엉고티 읽으세요. 사실과 소문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KYC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원 확인을 마치고 코인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세요. 복구 문구를 오프라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P2P 거래를 처음 시도할 때는 엄청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개 피드백이 있는 거래 상대를 선호하세요. 익명의 누군가한테 큰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모든 단계를 상세히 기록하세요. 스크린샷 트랜잭션 아이디, 대화 내용 전부요. 추가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파이 지갑은 사용자 주도의 유동성 경로를 제공합니다. 비공식적이고 위험하지만 일부에게는 실제로 작동해요. 하지만 이게 부자 되는 지름길은 절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조심하세요. 지갑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소액으로 테스트하세요. 신중하게 움직이면 마인드파이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2가지 빅 뉴스. 스위프트 통합과 지갑 현금화. 스위프트 통합부터 봅시다. 기술적 준비는 진전이 있습니다. 내부 파일럿이 작동하고 ISO 2002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은행 사용이나 공식 파트너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전제 조건들이 남아있어요. 대규모 KYC, 안정적이고 안전한 오픈 메인넷, 규제 승인. 역사가 보여주듯이 운영 증명과 규제 작업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2025년 10월은 시작점이지 완성점이 아닙니다. 지갑 현금화는 어떨까요? 사용자 주도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실제로 파이를 현금으로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비공식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리스크가 큽니다. 공식 거래소 상장이 아닙니다. P2P 거래는 신뢰와 운에 크게 의존해요. 사기 위험, 가격 불확실성, 보안 위협이 상존합니다. 종합해보면요.
파이는 흥미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진하고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은행 시스템과 완전 통합 또는 누구나 쉽게 현금화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의 약속과 오늘의 현실을 구분하세요. 공식 은행 성명, 공개 시험 결과, 오픈 메인넷 출시를 지켜보세요. 그때까지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하세요. 암호화폐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소문이 오늘 사실이 되고 오늘의 확신이 내일 거짓이 되기도 해요.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6개월 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욱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의 스위프트 통합은 기술적 진전이지만 완성된 현실은 아직 아닙니다. 파이의 지갑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아직 아닙니다. 둘 다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과장하지 말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증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가 정말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암호화폐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